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황종환이라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저 개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10가지의 현장 그런 지식농업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저희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오픈하는 것에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현장 지식농업이라는 이런 것을 강의를 하게 됐는가에 제 인생 배경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론은 저는 별로 관심 없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그 사례를 제가 참여했고 제가 관여하면서 또 성공도 했고 또는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의 하시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에게 또는 이런 것을 담당하는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야기식으로 여러분과 가볍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유형별로 10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지역마다 청년 귀농 또는 뭐 신중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청년 귀농 정책들이 아주 굉장히 지역마다 필수 요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몇 가지 사례를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귀농 청년 도농 상생 사례라고 이름을 해서 정선에, 그러니까 인천 출신으로 강원도 정선에 귀농한 한규하 씨, 당시에는 45세입니다. 부부가 있었던 일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한규하라는 젊은 사람이 정선에 귀농을 결정하게 된 것은 정선 아니면 안 되는 대표적인 향토 자원인 곤드레 나물이라는 것이 이미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지역에 가게 될 때는 이러한 그 지역 아니면 안 되는 차별화된 그러한 향토 자원이나 향토 지식 자원이 이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한규하 씨가 이쪽에 결심을 하고 그래서 곤드레 나무를 이제 키우기 시작했죠. 곤드레 나물은 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옛날에 우리가 먹거리 없었던 보릿고개 시절에 그때 그 시절 상품이자 다이어트 상품입니다. 그런데 곤드레는 4월 달에서 6월 달에 가장 좋은 품질의 그러한 생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6월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재배는 4월과 6월 달까지지만 이것을 업으로서 곤드레 밥을 하는 업체들의 입장은 1년 내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4월에서 6월에 한 것을 가지고 재배한 걸 가지고 어떻게 저장, 가공, 그 다음에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느냐 여부가 이 곤드레 나물과 관련되는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점들을 아는데 6월이 지나서는 줄기가 굉장히 거칠고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이죠. 상품성이 떨어지는 점. 이런 것을 이 젊은 사람은 그 지역에서만 살던 사람들은 어떤 고정적인 관념이 있어서 문제점이나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착안해두지 못하지만 이러한 줄기가 거칠어지고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 젊은 사람은 발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이 하나. 이런 문제점을 발굴해내는 게 도시에서 나간 젊은 사람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품성이 떨어진 거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과일도 그렇고 뭐 감자도 그렇고 모양이 안 좋은 거 떨어져서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한기화 씨는 이러한 곤드레 나무를 건조 분말 가공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던 거죠. 이런 새로운 개발 아이디어를 낸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더 나아간 것이 이것을 특허를 받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뭔가 새로운 것을 창안해놓고 개발을 해내면 그냥 그것으로 놔두고 말았는데, 이것이 요즘에는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은 이것을 특허를 받기로 해서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특허 가능하다. 곤드레 나무를 건조 불만 가공하는 방법은 특허가 가능하다. 다만 특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국수나 빵 같은데 섞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고 즉석에서 저하고 그 오랜 지연이라는 관계가 있는 김용모 명장협회 회장한테 직접 제가 전화를 걸어서 곤드레 분말을 사용해서 빵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오케이가 돼서 바로 김용모 제과점에 납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그런 레이몬드 홍제과라고 해서 거기에 한 6개 정도 밑에 이런 지부를 가지고 있는 홍 사장님도 계셨고, 대전에 이성당도 있어서 제가 4군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4군데를 소개를 했으니까 이게 뭔가 이제 지금 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화를 해봤더니,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아주 깜짝 놀랄 제가 사실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제과 명장들 소개했으면 이 사람들을 광고 삼아서 다른 제과점이 말이죠, 한 2만여 개가 돼요. 그런 데들 이렇게 퍼져나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대답이 자기는 농사 짓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영업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여기 정말 이런 직접 사례를 제가 하는 이유는, 사례 속에서 이게 간단하게 1, 2년짜리도 있지만 보통 5, 6년씩 된 거기 때문에 정말 하기에 따라서 10분에 끝낼 수도 있고 몇 시간을 해도 못하는 그런 게 숨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하고 이따가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저런 새로운 분말을 또는 새로운 가공품을 만들었을 때 일반 소비자들한테 또는 유통업체한테 할 때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광고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알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제품이 좋다고 해서 팔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러한 2차 이런 제과 명장이나 이런 데들을 먼저 소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과 명장 이런 데들을 먼저 소개를 해준 겁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하고 또 깊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영업이라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지만 저도 놀라면서도 한 번 더 또 진정을 하고 반응을 물어봤어요. 대체 어떻게 그쪽에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김용모 제과점에서는 곤드레 분말을 식빵에다가 첨가해서 사용했어요. 곤드레 자체가 밥으로도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으니까 식빵에다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할 수 좋은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식빵에 첨가해서 판매가 됐고요. 레이몬드는 더 적극적으로 곤드레 분말을 이용해서 빵 반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빵 가운데 이렇게 벌어지는 이렇게 윗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는 곤드레 나무를 그냥 이렇게 얹어서 시각적인 특징을 세운 새로운 곤드레 빵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지껏 농사 지면
첫 번째는 이제 그 한규아 씨처럼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영어까지 잘하는 건 아니라는 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의 우리 지방의 그 농업 CEO들, 농업법인이라가 주로 1차 상품, 단순히 유통업체를 통한 1차 상품 판매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지, 1차 상품을 구입한 2차 가공업체나 3차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음식점, 뭐 이런 서비스업이라든지 최종 소비자들의 그런 소비 패턴, 레시피 이런 것들에 무관심한 거죠. 사실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생각한 게 이제는 그 1차 상품을 그냥 일반인에게 파는 게 얼마나 힘든 거고 여러분한테 큰 마진도 별로 없어요. 따라서 2차나 3차의 전문업체, 전문 소비 패턴을 한 이후에, 그것이 발굴된 이후에 그것을 지역의 특화라든지 일반 소비자들한테 확산시키는 무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1차 상품 파는 데만 초점을 도왔다는 그런 반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와 같은 명장들의 다양한 제조 기술을 원료 공급지인 정선에서 이거를 모을 수만 있다면, 직접 할 수만 있다면 정선은 말 그대로 곤드레 제과제빵의 메카가 될 거고, 그 메카를 일정 기간 동안에 뭐 축제라든지 산업 뭐 이런 그 행사로 한다면 전국의 제과제빵을 하는 학생들이나 업계 사람들에게 산업, 관광 및 독특한 체험 교육단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유명 제과제점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곤드레빵은 대한민국의 한식 음식점에서 가장 많은 메뉴가 곤드레 밥이랍니다. 그런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빵도 좋아할 겁니다. 따라서 그 요즘에 자영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이런 그 음식점들도 거기에 샵인샵 형태로 한다면 가져갈 수도 있고 부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저는 아직 유통 판매까지는 되지를 못했지만 대도시에 이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판매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2만 개의 제과제빵점에는 물론이거니와 무슨 뭐 칼국수, 분식집 뭐 이런 음식점에도 이 분말을 팔 수 있는 유통점이, 전문 유통점이 정선 같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전국에, 그러면서 정선의 다른 특산물도 같이 판매해 준다면 얼마나 현실적이고 그 판매뿐만 아니라 정선의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일 종류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2차 여러분들이 신상품들을 개발을 했으면 그것을 2차 전문점 또는 3차 서비스 전문점에 판매를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한 그 사람들이 제조한 제조 기술 또는 레시피 같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일반 최종 소비자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지자체가 무조건 외부에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이러한 특화된 그 지역만의 독특한 것을 가지고 산업 관광이나 축제나 이렇게 하면서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실제 계획에 참여하고 느끼고 또 실패 또는 성공 경험을 하면서 한 것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를 하자면 정말 하나하나 또 숨어 있는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줌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바라고, 제가 작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향토 지식재산 세계로 미래로.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마다 지역의 차별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도농, 그 다음에 해외까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향토라는 말을 글로컬이라는 말로 브랜딩을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단위로 한 이 사업이 해외로, 그게 세계적인 거예요. 개인으로는 힘들어요. 지역 단위,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아까 지식공유 상생 네트워크라는 것을 제가 지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제한된 시간 내에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한테 이런 것을 공유하고, 앞으로 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뭐 지자체나 뭐 여러 군데 가서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는 혼자 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장 지역적인 것으로 도농을 넘어서서 국제화까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개발해서 혼자 한다는 이 생각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요번에 그 코로나가 강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잖아요. 저는 요즘에 참 부족하지만 이런 계기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요즘에 메타버스와 뭐 NFT라고 하나요? 그것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부는 평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강의를 마치고, 혹시 뭐 질의 응답할 게 있으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 다 들립니까? 들리세요? 네. 이거 혼자 아니, 저는 이거 하면서 제가 처음 뭐 기획 단계에서부터 쭉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5, 6년 막 6, 7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숨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각기 처해진 입장이 다르니까 다양한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은 좀 다양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기대했는데, 역시 그 줌 앞에서 하니까 한계가 있긴 있네요. 그럼 다음에 또 뵈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